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사실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선고 기일이 언제겠느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성태 전 의원은 4월로 미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선고는 그럼 과연 언제일 거냐? 결정문이란 건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건데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일부 흥결을 유지한 가운데 일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한 게 맞느냐. 당장 지금 그 문제에 봉착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헌재가 명쾌한 아직까지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항소심 선고는 내일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빠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검주 내에서도 목요일 헌재 지금 일정상 일반 사건도 네, 선고를 해야 된다고 선고를 해야 하네요. 돼요. 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뭐 거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흘로 넘어간다. 절차적인 흠결을 바로잡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달력을 여러 번 보셨겠지만 달력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고 오늘이 25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 당장 선고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일은 고3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라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그러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인데 목요일 날 내려면 최소한 오늘 선고기일이 공지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서, 그럼 남은 건 금요일밖에 없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금요일 날은 나올까요? 금방 이게 뭐 사실관계가 확인될 거기 때문에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오후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라면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선고기일을 공지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내일도 공지할 수 있습니다만 내일 공지할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27일은 일반 헌재 선고 기일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만약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려면 아마 오늘 중으로는 발표를 하고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 기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도 좀 뒤늦게 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을 끼고 나서 이 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5대 2대 1, 이 8명의 판단을 놓고도 여야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데 8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만약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다라면 그 이견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내놓았을 때 과연 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 예. 이것까지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익 형량을 따질 것이다.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놨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겠느냐. 특히 행정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여기까지 감안을 해서 8명이 뜻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섣부르게 이 평결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이런 헌법학자들의 전망이 많습니다. 당초에 3월 14일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결과가 이제 2주 가까이 미뤄지고 심지어는 4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수상하다. 왜 길어지지?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 길어지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제거하자라는 그 어떤 이 설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뭐 일단은 저는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아, 그래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 지금 헌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압박도 받고 있고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미뤄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저는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파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헌재에서도 원래는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선고를 하겠다라고 그동안 어떤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예.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네, 좀 반박을 드리자면 사실 좀 과도한 상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소장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문영배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평일을 끝내고 평일로 갈지 말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일을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결까지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영배 소장 대행이 지금 평결을 했을 때 6표가 확정적으로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들 어떤 중의가 모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바심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뭐 갑작스럽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뭐 내일 당장 변론을 갱신을 하라라든지 아니면 내일 당장 선고를 하라라든지 이런 음모론적인 해석을 덧붙인 무리한 헌법재판소 압박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